안녕하세요. 션박의 살기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조나단 베르탱의 사진전을 다녀온 션박 사진작가의 이야기예요. 조나단 베르탱 되게 이름이 어렵죠? 그라운드 시소 이스트에서 사실 알렉스 키토 사진전 보고 나서 이 전시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조나단 베르탱 사진전이 빛과 색감의 마법인데 가장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가 이제 인상파, 모네라든지 인상파주의의 그림. 프랑스 작가예요. 프랑스 사진 작가고요. 여러분들도 이 사진 작가 작품을 한 번쯤 보셨다면 인상파가 느껴지는 그림을 쫓고자 하는 이 사진 작가의 모습, 그 다음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림이 사진을 쫓다 보니까 너무 사실주의적인 부분에서 그림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림이 어떻게 사진을 쫓아가요? 그림은 사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을 절대 쫓아갈 수 없죠. 그만큼 우리가 AI를 도저히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뭐 바둑의 세계도 그렇고 이세돌 기사님이 진 이후부터 이제 아무래도 산수나 암산이나 뭐 전 잘 모르겠지만 과학의 집결이 이제 AI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감성은 없을 수 있겠지만 뭐 그것도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영화 허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뭐 사람이 그 감정에 빠져들어서 기계가 그런 감정까지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AI라는 거가 이제 과학의 결정체라고 본다 그러면 그림이 봤을 때 사진은 과거에 과학의 결정체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림보다 좋은 점이 굉장히 많네요. 초상사진이라든지 인물사진이 아무래도 그림에서 이제 사진으로 넘어온 부분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라는 시장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그림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진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감정, 감수성이 작가가 직접 그리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상파가 굉장히 여전히 지금의 회화 시장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얘기고, 그런 인상파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진이 또 배워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냐. 어떤 면에서는 배움이라는 게 각각 분야에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44분이었나요? 저 거의 40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이 조나단 베르탱의 그 인터뷰를 저는 거의 다 봤는데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제 사진하고 되게 비슷한 사진이 딱 있길래 약간 노이즈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언노운 US3에서 찍은 것 같아요. 전 장노출이다 보니까 반풍경 찍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을 줄 거 아니에요. 노이즈를 굉장히 많이 안 주려고 하거든요. 예전 카메라들은 사실 ISO 400, 800 넘지 말라고 사진가 교수님이 간절히 부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노이즈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폭력적인 이미지라는 영화적인 미장센에서는 노이즈가 좀 있으면 좋은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과격한 느낌, 남성미라든지. 이제 풍경사진에서는 노이즈가 안 걸리게끔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작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인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밤풍경들이 대부분 노이즈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저는 봤을 때 이미지가 이렇게 막 두각이 이렇게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작가인데 오늘의 주제는 알렉스 키토하고 이 조나단 베르탱을 좀 비교해볼까 해요. 알렉스 키토는 제가 션박의 사진 이야기 59화에서 얘기했겠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도 뭐 인싸적인 감성의 작품이라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여성미가 느껴지는 사진이라든지 아무래도 빛으로 그리는 느낌이라든지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이 알렉스 키토의 사진은 그래도 저는 좀 컨티뉴얼리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려고 하려고 하는 좀 힘이 느껴지고, 거기에서 부족한 내용들이 약간은 좀 억지스럽지만 이 작가가 정말 순수하게 더 다음 작품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조나단 베르탱이라는 작가의 전시는 보면서도 너무 내용이 많더라고요. 내용적으로 본인이 했었던 것들, 그리고 본인이 지켜가야 되는 부분에서 인상파에 대한 어떤 본인의 시점, 그리고 자기가 촬영을 한 후에는 60일, 뭐 90일, 뭐 어떤 기간 동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나의 모습, 그렇게 약간 고뇌를 하고 막 힘들고 뭔가 나의 스스로가 인상파적으로
그 이미지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연구하고 완벽주의자,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벽주의자라고. 근데 조나단 베르탱이라는 작가의 전시는 입구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아우라가 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약간 정신없는 이미지인데 약간 흔들린 이미지 속에 느껴지는 인상파적인, 근데 인상파 화가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보면 약간 그냥 무자비적으로 찍은 느낌이 나요. 약간 분위기가 어두컴컴하니까 그 이미지가 살아 숨쉬는 것 같긴 한데, 노이즈적인 부분이나 밤 풍경에서는 이 작가가 정말 이렇게까지 찍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인터뷰 영상을 봤을 때는 영상미가 가지고 있는 리드미컬한 분위기하고 이 작가가 얘기하는 어떤 철학적인 사고나 개념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조나단 베르탱의 사진전 인기가 없을 수 있겠다. 뭔가 스쳐가는 어떤 필름적인 느낌이라는 이미적인 느낌도 있지만 카메라 막 여러 가지 주렁주렁 매달고 막 찍어요. 약간 알렉스 키토랑 너무 비교가 되는 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미지를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 속에 자기가 놓여져 있는 것들을, 그거에 대한 고뇌를 표현하는 사진인데,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면 화이트월이에요. 화이트월인데 약간 거기서 느껴지는 그 커튼 형식으로 느껴진 게, 사진 그 포스터에도 굉장히 이쁘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이미지가 약간 날리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좀 휑하더라고요. 여기서 느껴지는 내가 못 보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작가가 보여주고 얘기했던 그 프로젝션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있거든요. 우산, 그 빨간 우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막 찍고 있는 장면을 또 영상 카메라가, 인터뷰를 너무 40분 동안 보다 보니까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가 정말 사진에서 딱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화이트월에서는 그 이미지에 대한 상상력이 다 산산이 쫄개지더라고요. 약간 요시고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원도 성공을 했지만 워낙에 이제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단단함이 좀 있거든요. 클로즈업도 많고 비클로즈업 샷으로 끊어 찍은 것도 있고, 특히 크루즈 컷이라든지 도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손잡이를 찍는다든지, 뉴욕도 그렇지만 약간 애드버타이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광고적인 요소적으로 약간 카운트펀치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약간 눌러서 찍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요시고 때는 못 봤어요. 요시고 사진전 때는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카메라 워크 자체가 워낙에 업앤다운이 있다 보니까, 와, 이거는 기획자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그때도 느꼈지만, 작가의 힘이 이 정도였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알렉스 키토전에서부터 딱 보면서 작가의 파워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기획자의 역할이나 의도가 좀 다분히 보이는구나. 섹션을 늘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나 그 공간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부분. 근데 이 조나단 베르탱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기획자가 어떻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약간 좀 루즈하더라고요. 그래서 루즈하다는 느낌이, 좀 프랑스 작가의 작품 이라서 제가 조금 오히려 더 색안경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예술 세계에서 점점 유럽에 갖고 있는 예술 사조라고 해야 되나? 인상파부터 프랑스가 거의 갖고 있잖아요. 사진기도 이제 다게로타입도 그렇고,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 영역의 선두구자고, 그 예술의 어떤 시초가 되고, 지금도 이제 프랑스에서 인정해주면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데, 이제 프랑스 자체 내에 있는 작가로 친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작가나 중국 작가나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작가나 크게 주변에 있는 큰 나라에 있는 작가들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알렉스 키토 사진전하고 조나단 베르탱의 사진전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 저는 알렉스 키토의 사진전을 손을 더 들어줄 것 같아요. 오히려 2022년도부터 전업작가로 지내왔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좀 부족함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이 작가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부분이 나는데, 조나단 베르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주변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이 작가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사진이 보여주는 임팩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가 과연 철학적으로나 아니면 미술 사조적으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인상파, 모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의 흐름을 딱 끊어가지고 그거를 작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법으로 풀어내는 것들을 인상파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후기 인상파 같은 경우, 이제 고우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의 화풍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귀가 잘린다든지 어떤 프레임적으로 안정적으로 중앙구도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우측이나 좌측이나 약간 아웃라인이 분명한 약간 만화 같은 요소들로 이제 작동을 하면서 캠퍼스 안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센터 포지션이 아닌 거, 후기 인상파로 이제 보는데, 사진기가 가지고 가는 인상파를 쫓아가는 이 조나단 베르탱의 사진 세계가 과연 의미가 있나? 약간 프랑스에서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어떤 사진 작가일 수 있겠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져오는 작가로는 어떤 면에서는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조나단 베르탱 같은 경우에는 빛과 색감에 대한 내용이 약간은 좀 루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마음으로 봤고요. 동시에 두 개의 전시를 패키지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인 전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나단 베르탱의 사진전을 보고 난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느낀 거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색깔 중에 대한민국의 예술이 더 발전할 수 있고 K-팝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과거의 예술 이런 것들이 강대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없었잖아요. 어떤 미술적으로나 국가적인 어떤 상징적인 것들 민화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약간 좀 중국의 문화와 너무 흡사하다고 해야 되나? 일본처럼 동떨어져가지고 자국만의 문화를 만드는 색깔이 없었잖아요. 근데 프랑스라든지 예전부터 강대국인 나라들은 대부분 좀 본인들의 예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술에 대한 것들이 항상 기존의 미술적인 부분을 끄집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받았고 새로운 것들을 좀 창출하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었던 거고 이제 지금의 시대 2025년도 K-팝이 엄청난 인기가 있는 거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강한 미술적인 사조라고 해야 되나요? 강대국이 갖고 있었던 예전의 미술 세계나 국가적인 어떤 체계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술 쪽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대중성이 있는 예술로 오히려 더 잘 발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라도 저처럼 각각의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사진 작가의 작품을 볼 기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작가의 이미지 속에 느껴지는 그 사람의 내용이라든지 아티스먼트 뭐 아니면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힘 뭐 이런 것들 한번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시는 것도 사진전을 좀 즐길 수 있는 좀 재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션팍의 사진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